22대 총선 최대 수혜자라면 단연 원내 세 번째 당이 될 조국 혁신당일 겁니다. 오늘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비례대표 당선인 12명이 당선자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그 장소가 흥미롭습니다.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컸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잘해달라.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당을 만들 때 추구했던 비전과 같이 잊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조국 혁신당의 당선자 워크숍 첫 일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정장 차림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우산을 쓰고 현관문 앞까지 나와서 그런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변호사님, 어떤 메시지라고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행보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고 하필 지금 평산마을을 택했잖아요. 네. 친문은 있는데 친조는 없거든요. 조국 대표가 이번에 12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데는 조국 팬덤뿐만 아니라 친 이재명 위주의 어떤 민주당의 환멸을 느낀 지지자들의 그런 도움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본인이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어떤 민주당의 주류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내가 친 문재인이다. 내가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조국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평산마을을 찾아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주류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지금 이재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도 이번에 그 PK 의석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동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K에서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를 보면은 지난 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5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있음을 고려한다면은 저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은 지역적인 기반 없이 지역구에 한 석도 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최 교수님. 오늘 워크숍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방안도 논의가 됐답니다. 네. 지금 12석인데 8석을 어떻게든 채우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빠져나갈 진보당도 대상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까지 포섭해서 소위 이제 친문당을 만들겠다는 게 조국 혁신당의 구상 같은데 현실성 얼마나 보십니까? 현실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높다고 보세요? 네,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석이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출마해서 비례정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각자 돌아갈 거라고요. 이제 뭐 사회민주당, 진보당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당에 있는 것보다는 조국 혁신당에 와 있는 게 자신들의 입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글쎄 민주당에서 이른바 의원 꺼주기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 DJP 때 나왔던 얘기인데 뭐 좋은 어감은 아니죠. 의원을 꺼주는 거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조국 대표의 이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그렇다면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일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의원을 꺼줄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글로 간다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크거든요. 어떤 그렇죠. 이슈나 의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국고 보조금이 늘어난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말고 혜택 말고 현실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가 어떻게든 자신의 이 정당을 조국당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 할 거예요. 어떻게든 당은 합당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교섭단체를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방금 저희가 조국 혁신당 워크숍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 보시죠. 예, 내부적으로 지금 조국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같이 우산 쓰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이렇게 당선자들과 함께 또 사진도 찍고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최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워크숍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명 민주당, 친명대 조국당, 친문 이 긴장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뭐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 대한 선거 지원에 나선 뒤에 사실은 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부울경 결집이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에 대한 그 일종의 역풍이냐?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뭐 사실 선거 막판에 결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그 어떤 사실관계로서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그 낙동강 벨트가 민주당에 그 상당히 넘어왔다. 자, 이번에는 부산 경남 합쳐서 두 자릿수의 그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중반까지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여론조사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어요. 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산에서 18석 중에 단 한 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전재수 경남에서도 3석밖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움직임 때문 아니냐라는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이제 공격, 비판적 지점이 있는 건데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 가지 공방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친명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이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고 의미심장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차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나도 영수회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제안을 드린 거고 그 시기와 장소, 방식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제 영수회담을 재차 던졌는데 그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비집고 좀 들어오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게 지금 좀 미묘한 신경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12석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원내 제3당으로 등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원내 3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도 그 대화하자, 소통하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 제가 딱 짧게 하나만 더 이제 반론 드리면 민주당의 정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 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지고 있다.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협조적 관계 또 경쟁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될 겁니다. 단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과정 속에서 각 정당은 정당의 각자의 어떤 그 추구하는 이상 그 포지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선택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포용하고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걸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왜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왜 요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로는 민주당과 협력적 관계. 또 때로는 민주당과 경쟁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공동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지켜보죠. 과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왜냐면 전 변호사님, 지금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개원이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협상에서 어떤 민주당의 우호적인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굉장히 민주당에겐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서는 마지막으로 체계 자구 심사를 통과하는데 상임위를 넘어서 본회의 전에 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조차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당이 보통 국회의장, 그 본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은 그 다음 당이 야당이 그 2당이 제2당이 가져가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게 21대 국회부터 그 관례가 깨지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 후반기에는 그게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민주당이 어떤 그 발의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막히게 되니까는 이번에는 법사위원장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원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말도 맞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국회 의사 일정이라든지 어떤 위원회 구성을 논의를 할 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서 각각 간사를 파견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간사를 파견할 수 있는 데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조국당까지 생겨버리면은 같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군이 더 생기는 거니까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힘을 얻으니까 의원 꺼주기가 더 될 수 있는 게 아닌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는 거는 좀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대 의석을 가지고 패스트트랙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거는 입법권을 독점하겠다는 얘기죠. 예, 지금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오는 게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는데 최 의원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견제를 하면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일단은 이번 개원하는 데는 두 당이 좀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아니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그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교섭단체 못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석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일부 간다고 하더라도 20석에는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꺼주기는 불가피하고 의원 꺼주기를 하기 전에는 교섭단체를 못 만들 것이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나요? 국민의 미래가 지금 18석이에요. 거기야말로 2석만 그 꿔주면은 교섭단체가 가능해요. 어찌 보면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런 눈치를 결국은 이제 비례정당들이 조국혁신당과 이 삼각관계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말 짧게 말씀 주실래요? 네, 딱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21대 전반기에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온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원내 그 운영 그 교섭단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내 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